자, 반갑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재미보라 첫 방송인데요. 자, 인사를 한번 네.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재미보라 노은입니다. 재미보라 임요미입니다. 네,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재미보라 박다입니다. 네, 재미보라 한가푼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인사를 짧게 했죠? 지금부터. 네. 네, 지금부터. 제가 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 오랜만에 오늘 오셔가지고. 방송을 시작하니까. 네, 예. 네. 그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또 새로운 다짐으로 저희가 또 방송을 시작을 하는데, 예, 오늘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송 주제도 역시 2024년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로 네. 달라진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분은 바로바로? 저는 워낙 하는 일이 농업 네. 쪽의 일이다 보니까 그렇죠. 우선은 농업 분야에서 올해 달라지는 것들, 이거는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한 책자에서 저희가 발췌한 거고, 네. 지금 익산시에 대해 이제 익산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우리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에 네, 그렇죠. 적용이 되는 네, 우선 먼저 소농 직불금 단가가 인상이 되었다는 아주 흐뭇한 소식인데요. 어떻게 관련이 되십니까? 관련도 있으시죠? 저는 면적이 소농을 넘습니다. 오, 재능이시구나. 대농이기 때문에 대농까지는 아니지만 소농 면적을 넘어. 네. 중농. 네. 중농. 네. 그동안 소농 직불금 단가가 가구당 120만 원이었는데요. 10만 원 더 올라서 130만 원으로 인상되고요. 기본형 공익 직불금 대상자 중 농지 면적, 영농 종사 기간, 농업의 종합소득을 따져서 정해진 소규모 농가가 지급 대상인데요. 지금 올해는 약 한 49만 가구 정도 혜택을 받을 정도로 기대를 한다고 합니다. 49만. 네, 49만 가구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또 전략 작물 직불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대상 품목도 늘리고 단가도 인상되었습니다. 전략 작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밀, 보리 등 동계 식량 자료 작물과 농콩, 가루쌀, 하계조 사료, 하계조 사료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상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농콩을 넘어서 녹두, 잠두, 완두, 팥 등 전반적인 두류, 콩 종류, 팥 종류 이런 네. 부분을 확대됐고요. 콩. 네, 그 녹두하고 네. 팥이 들어간 게 참 네.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네. 작년에 침수가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녹두하고 팥 그 시기에 이제 파종할 수 있는 게 딱 그 두 가지였어요. 네, 이제 그 콩은 이제 뭐 백태나 서리태 이거는 좀 늦었고, 근데 그때 전략작물 직불금에는 팥이랑 녹두가 포함이 안 돼서, 없었어. 네, 그래서 저도 심으려고 했다가 네, 그거를 포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네. 포함이 네. 됐어. 네. 아. 그리고 이제 하계 작물로는 식용 옥수수가 추가됐는데요. 네. 두류와 가루쌀 직불금은 1헥타르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두 배가 올랐어요. 그리고 식용 옥수수 직불금은 1헥타르당 100만 원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식용 옥수수 말고 그러면은 비식용 옥수수도 있나 봐요. 그렇죠. 이게 저기 사료용으로 사료용.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농지 이양 은퇴 직불금이 도입됐는데요. 고령 농민의 은퇴 후 소득 안정을 위해서 기존 경영 이양 직불 사업의 지원 조건을 개선해서 농지 이양 은퇴 직불금이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서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한 65세에서 79세 농민들이 농지를 이양하면 최대 10년간 84세까지 네네.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급 금액은 매도한다고 하시면 1헥타르당 매월 50만 원, 연간 600만 원, 매도 조건부 임대는 1헥타르당 매월 40만 원, 연간 480만 원이고 최대 4헥타르까지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연간 이제 매도를 한다고 하시면은 64, 24, 2,400만 원까지. 그 다음에 조건부 임대 같은 경우에는 480만 원이니까 4헥타르까지 네. 하니까 이제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좀 더 이 부분이 이제 신설된 부분이라 좀 궁금하시면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로 전화를 해서 한번 문의해 보시면 될 겁니다. 뭐 네이버에 치면은 다 나오겠죠. 다 나오죠. 예, 그럼요. 예. 근데 그 조건 그러니까 이양 조건부
그거는 이제 매도 매도 조건부인데 조건부면 네. 내가 언제 매도하겠다 뭐 이렇게 그렇죠. 해서 하는 그러니까 거 봐. 매도를 한다고 네, 하면은 네, 처음부터 네. 이제 이거 판매를 한다고 그 기간이 게 84세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받으시고 그 뒤에는 그냥 아예 그냥 정부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소유가. 그 대신 매도 조건부 임대를 하면은 내가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고 그냥 우선 임대로 해석이 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매도를 한다는 한 가정하에 임대를 하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산 작업이 좀 이루어지겠죠. 네. 어떻게 이 부분은 별 관련이 없으시겠네요. 네. 아직 연령이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어디나 기후 위기가 문제인데요. 맞아요. 농업 분야에서도 저탄소 영농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는 농업인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저탄소 영농 활동에 직불금을 주는 탄소 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활동별 지급 단가는 농지 1헥타르당 기준으로 중간 물대기 15만 원, 논물 약계 걸러대기 16만 원, 바이오 차 투입 전문 36만 용어가 나오네. 네, 어떤 36만 활동일까? 4천 원. 이렇게 해서 하고 또 축산 분야도 있습니다. 축산 네. 분야는 한 마리 기준으로 해서 소는 저메탄 사료를 사용하게 되면 한 마리당 25,000원. 돼지는 환경 개선 사료를 사용하시면 5,000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해서 경종 1만 헥타르, 축산 950만 농가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청은 이달 22일부터 2월 23일까지입니다. 이게 네네. 저기 익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확실하게 지금 오늘 발표되는 부분이라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왔는데요. 다음 방송 때 네. 이 사업에 네. 대해서 익산시는 어디에 신청하는지 제가 꼭 알아서 다시 또 말씀해 드릴게요. 어쨌건 축산을 하더라도 이런 그쵸. 메탄가스나 이런 저탄소. 그러니까 환경 개선 사료 온실가스 소위 말하는 그쵸, 온실가스를 그쵸. 좀 저감할 수 있게끔 그쵸. 도와주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금을 준다 뭐 이런 거네요. 네네. 예, 근데 뭐 먹기만 했지 키우질 않아서 예. 그렇지만 농업 인구가 우리 익산에 많다 보니까 그렇죠. 네, 네, 네. 예, 아무튼 좋은 소식을 또 잘 예. 근데 이제 오늘 새해 첫 방송이고 오랫동안 쉬셔서 그런지 엄청 버벅거리셨어요. 그러네요. 그 헥타르가 이게 어려워. 예, 발음이 헥타르가 어려워. 어려워요. 헥타르가 몇 평인지도 이게 헷갈리더라고. 그게 이제 실제 농사 짓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필지, 뭐 마지기, 헥타르 이런 거 좀 어렵더라고요. 단위가 저희 다 다르구나. 그 농사를 안 짓는 잘 아시겠지만 3,000평. 3,000평. 아, 헥타르. 헥타르가. 1헥타르 3,000평. 네. 한마지기는 한마지기요? 네. 200평. 200평. 와, 그렇구나. 예. 어렵다. 이 외에도 또 이제 참고하겠습니다. 농업 분야에도 새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임유미 선생님이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네. 이어서 또 농업에 관련돼서 네. 좀 바뀌는 거. 어떻게 요새 겨울철이라 선글라스는 당분간 좀 쉬고 있죠. 네, 원래 네. 선글라스 낀 농부라는 분명히. 별명으로 닉네임으로 네. 활동을 하시는데 이제 지금 농한기고 이러다 보니까 선글라스를 놓고 다니시네요. 네. 얼굴이 하얘지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선크림도 아, 선크림. 오늘 아침에 화장을 안 하고 있었더니 아들이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새카매요? 이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엄마가 그 비밀을 죄송합니다. 아들이 그 비밀을 다 알아버렸네요. 네. 네네. 예, 말씀해 주시죠. 친환경 농산물 인증 기준이 이제 좀 개선이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비산 등 비의도적인 오염으로 미량의 그 농약이 검출이 네. 돼도 이제 친환경 인증이 취소가 안 되는 걸로 이제 예전에는 이 농약 잔류 그 허용 기준이 불검출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 그 농산물 그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의 20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검출이 되어도 이제 친환경 인증이 취소가 되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약간의 그 좀 우리 속된 말로 유두리를 좀 네. 네. 그래서 그거- 친환경 하시려는 분들은 기존에 있는 농지 안에 들어가시면은 아, 안 되거든요. 왜냐면 옆에 날라오니까. 농지에서 이제 뭐 약하거나 이런 이제 그런 비산되는 그런 미량의 것들은 이제 좀 검출이 돼도 괜찮다. 그렇구나. 네, 좀 그래서 친환경 인증 네.
그 기준이 좀 개선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성 농민들 특수 건강 검진이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있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이제 본격 시행이 됩니다. 지난해 51에서 70세 여성 그 농업인 한 9천 명을 대상으로 특수 건강 검진을 했는데 작년에 시범 사업이었나? 네네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이제 거의 한 3만 명 정도가 네. 검진을 받게 된대요. 이게 그 건강 검진이 근골격계 그리고 심혈관계, 골절 손상 위험 네. 이런 농약 중독 그리고 폐활량 이런 영역의 맞아요. 그 검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년마다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점차적으로 더 늘 계획이 있고. 나이가 안 돼서 네. 나이가 안 아직 돼서 나이가 안 갈비뼈가 골절됐어도 나이가 안 돼서 네네. 그렇습니다. 네. 농촌 그리고 또 왕진 버스 운행이 신설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왕진 버스 병원이나 의원 이렇게 멀어요. 병원들 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나이 드시면은 좀 병원 가까운 곳에 살아라 이런 맞아요. 말이 맞습니다.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병의원 가기 힘든 농촌 지역에 왕진 버스를 그거 도입해서 괜찮은 것 같네. 네. 양방 한방 진료, 치과랑 안과 검진 이런 서비스를 이제 확대한다고 아마 그 하니까요. 보건소에서 아니면 아니 버스로 저기 하죠. 그러니까 그 버스를 그 운행하는 주체가 보건소에서 이제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아하, 이제 그것도 나중에- 이제 취재를 해서 네, 나중에 저희가 그렇죠. 취재를 해서 왕진 버스를 만나게 되면 한번 좀 자세히 물어볼까요? 네. 네네. 제가 꼭 그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 밖에 이제 경관 보존 직불금이라는 게 있어요. 경관 경관 네. 보존. 아 경관 보존 아. 직불금. 아. 이게 모든 농지 대상은 아니더라고요. 네네. 이게 그 길 가다 보면 막 그 유채 심어져 있는 막 봄에 보면 유채 네. 꽃 보이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맞아요. 논에 이제 그런 게 이제 경관 보존하는 거거든요. 뭐 헤어리비치라고 해가지고 좀 보라색 네. 분홍빛이라고 해야 되나? 그 색깔 나는 그 풀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심어져 있는 논 이런 걸 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그 신청을 하려고 문의를 했더니 제 농지는 그게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해당이 네, 그게 되는 농지는 뭐 해당되는 길가에 농지들은 그냥 일반 길가가 아니고 이제 뭐 도로 같은데 이제 넓은 곳에서 그러니까 많이 다니는 곳에서 그냥 드넓게 볼 수 있는 곳. 그래서 익산에 보면은 오산면에 그게 되게 많아요. 논에 유채 꽉 그 쭉 심어진 곳도 많고 헤어리비치도 심어져 있는 곳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산면을 보고 저도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제가 제 농지 쪽은 조건이 그게 안 네. 조건이 안 된다. 큰 길에서 좀 떨어져 있으면 예, 이게 그리고 이제 신청이 안 되는 거. 뭐 보통 이제 좀 관광 네. 쪽이나 조금 뭐 이게 가까우거나 그러면 이제 사람들 왕래도 많잖아요. 네. 이제 오산 쪽도 이제 도로 쭉 그 전군도로나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드넓게 그 보이거든요. 맞아요. 논들이 이렇게 쫙. 쫙. 그래서 그쪽에 딱 유채들이 쫙 심어져 있어서 봄에 지나가면 그렇게 예뻐요. 맞아요. 그쪽 동네가. 근데 이 그럼 경관 이제 보존직 불금 알겠습니다. 이제 금년 봄에는 딱 지나가다가 유채가 보이면 경관 보존 직불금 갔어.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경관 보존 직불금. 그러니까 이제 그 직불금을 지급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 경관 보존을 그걸 하게끔 심으면은 도와주는. 그렇죠. 그리고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되고 네. 농식품 글로벌 성장 패키지 지원 확대도 있고요. 축산 농장 전시회 설치 시 건축 면적 규제도 완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 사료 보급 추진을 하고 있고 유통기한 경과 사료 판매 및 보관 금지 그리고 방치된 농기계 강제 처리 제도 등 여러 가지 제도들이 이제 새로 도입되거나 바뀌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농민들은 그 농업기술센터나 그리고 농식품부 홈페이지 많이 이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줬습니다. 저희 이제 익산이 또 교통의 중심지고 철도의 중심. 예, 유라시아 대륙을 향한 익산역 앞에 내리시면은 그 황금열차가 있습니다. 예, 티켓도 있고 전라선과 호남선의 또 분기점이고.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느냐? 이 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또 주차, 저희가 이제 차를 가지고 와서 세워놓고 기차를 타는 분들이 많아서 주차 문제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거를 해결하는 일환으로 익산역 바로 옆에 주차 타워가 드디어 이제 개장을 했습니다. 오픈을 했고요. 3층짜리 건물에
187 네네 네. 그 정도. 대 정도의 예, 차를 주차를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뭐 전기차 충전소도 있고 예, 그 현재는 지금 시범 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차를 타는 분들은 24시간 동안 무료로 예, 할 수 있습니다. 네. 기차를 안 타고 그냥 차만 주차를 하면 뭐 주차료가 나오겠죠, 당연히. 아, 네. 얼마인지는 제가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만은 기차를 이용하시는 분은 24시간 무료인 것은 공지가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익산시에서 그 익산역 주변으로 이런 그 유료 무료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특히 이제 익산 그 서부광장 쪽으로 이 앞쪽은 동측 그 광장이고 예, 서측 광장 쪽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벌써 100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익산시에서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지금 주차 타워 3층 건물이 이제 생김으로써 조금 더 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위치는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예, 어렵지만 익산역 그 동측 광장에서 남쪽으로 조금 한 50여 미터 가다 보면 길에 파란색 이 유도선이 있어요. 예, 유도선이 있어서 그 유도선을 타고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그 골목 안에 예, 그 주차 타워가 예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승을 하거나 특히 익산 시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지만 그 혁신도시나 인근에 계신 분들이 또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주말에 또 이렇게 서울 가시는 분들 많이 이용하니까 큰 그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원래 사실은 요거를 이제 우리 다른 박명희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오늘 그 와병 관계로 참석을 못하셔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다음에 이제 좀 건강이 좋아져서 오시면 또 이제 가셔서 한번 실제 주차 타워 체험도 해보시고 한 거를 나중에 이제 또 한번 얘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 타워 새로 생겼다는 뉴스를 제가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제 마무리하고.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익산역 그 주변에 주차장에 그 대리 주차 시간이 없어서 대리 주차 하시는 대리 주차 좋습니다. 서비스도 하는 데가 두 군데 있다고 예, 하던데. 대리 주차 발레 파킹이죠. 네. 예. 그렇구나. 송악주차장하고 역 네, 들어간 맞습니다. 옆골 주차장, 정답. 통합 주차장. 예. 네. 그러니까 다 그거는 이제 서측에 있는 주차장인데요. 거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차 댈 곳이 없어 현재. 네. 근데 기차는 막 타야 돼. 그러면 거기에 이제 대리 주차하는 장소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그 이제 대리 주차원한테 뭐 키랑 뭐 이런 거 이제 번호 적으면 그 거기 이제 임시로 거기다 세워놨다가 자리가 나면 그분들이 이렇게 이동 주차를 해주십니다. 해주시고 키는 이제 그 사무실에서 보관하다가 이제 올 때 찾아가면 되는데 가격이 너무 착해요. 오, 가격이 착해요. 단돈 1,000원입니다. 오. 단돈 반대인가요? 1,000원. 네, 단돈 1,000원이고요. 와. 그런데 한 가지 카드만 결제가 됩니다. 예, 오히려 좋아요? 현금 오히려 좋을 수도 있죠. 오히려 예. 좋아요. 현금 거래 안 하고 그 카드는 익산시로 바로 이렇게 들어간대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이거 뭐 수익 사업이라기보다는 이제 시민 편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1,000원이라는 상징적인 금액으로 이제 얼마나 이용하는지 뭐 이런 것들 볼 수 있는 것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1,000원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급할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그 관례 맡기시고 저도 한 두어 번 해본 적이 있는데 늦게 와도 다 10시, 11시에 이제 갔다가 와야 되니까 출장 갔다가 오면은 뭐 한 10시, 11시 도착해도 다 키 내주시고 카드 결제해 주시고 이렇게 했었어요.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그 주차장은 지금 24시간 무료잖아요.
철도 이용한 고객 네, 해서 네. 근데 동측 주차장은 지금 철도청에서 지금 철도 공사죠 이제 거기서 운영하는데 거기는 할인해서 하루에 7,000원. 맞습니다. 최대 네. 7,000원. 그래서 좀 이거 여기 무료라고 했는데 왜 돈 받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 동측 주차장 역사 바로 바로 옆에 옆에. 있는 아, 네네네네. 그쪽은 예, 저기 거기는 무료는 아닙니다. 무료가 말씀하신 아니에요. 대로 할인. 그러니까 주차장마다 약간 그 운영 차이가 주체가 있습니다. 다를 수 있다는 거. 예, 그래서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어디가 무료인지는 어디가 이렇게 돈을 할인만 해주는지는 조금 뭐랄까 조사를 해보셔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동측은 음. 공짜는 아니다. 예, 돈을 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직행버스 또 타는 이 반대쪽은 거기는 이제 주차를 심하게 단속을 하니까 잠깐 뭐 내리고 타는 정도로만 이제 활용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측에 그 옆골 주차장보다 더 옆에는 아예 돈을 안 받아요. 예. 아예 조금 돈을 더 안 떨어져 받는.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아. 예. 그냥 세울 수 있습니다. 조금 옆까지 가는 거리가 송악동 맞습니다. 주차장 예. 거기가 무료예요? 네, 거기는 뭐 기차를 타거나 안 타거나 그냥 이 차단기 자체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렇구나. 약간 여유가 있다. 걸어갈 그 여유가 있으면 그리고 이제 뭐 24시간이 아니라 뭐 2, 3일 있다 온다. 그러면 그냥 거기다 그러네요. 세워놓고 예, 그러네요. 가시면 됩니다. 좋다. 네. 또 익산시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또 저기 올라가는 네네. 그 익산시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번에 개편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공영주차장 현황이라고 이제 아이콘이 또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영주차장 서비스가 네. 타워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편의를 위해서 또 그 아이콘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아마 드네요. 이제 주차 대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네, 특히 그 그러니까요. 이번에 생긴 그 3층짜리 주차 타워요? 타워는 네. 그 다 실시간으로요? 예, 몇 대가 음. 남았는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이제 마트나 이런 데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런 시스템이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좋아졌죠. 네,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은 이제 그 건물을 짓기 전에 거기 그냥 주차장이었거든요. 그냥 단층 맞아요. 그 노지 주차장 정말 애용을 많이 했어요. 거기가 제일 가깝기도 하고 어느 날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그래서 이제 서측 가고 말씀하신 대로 무료도 가고 했는데 다시 이제 3층으로 돌아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조만간에 혹시 그 출장에 갈 일 있으면 거기를 한번 가서 실제 한번 또 사용도 해보고 또 사용 후기도 저도 한번 네네. 말씀을 드리면 그 좋을 것 시범 운영 후에 가격이 또 어떻게 운영될지도 궁금하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기차를 타실 때 이제 많은 도움이 됐으면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네, 우리 마지막으로. 네네네. 마지막인가요? 네, 마지막으로 저는 청년 정책에서 중에서도 계좌, 통장 위주로 두 가지 소식을 준비를 했는데요. 뭐니 해도 네, 돈이 제일 뭐니. 새해 또 재무 계획들 많이 세우시잖아요. 네. 여기서 말씀드리는 청년이라고 하면은 원래 지자체마다 청년의 나이가 좀 다르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를 의미를 해요. 청년이십니까? 아니네요. 네. 애미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이제 청년이 안 될 나이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바짝 좀 청년에 대한 것들을 좀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거는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이 올 2월에 출시가 된다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청약통장이 주택 청약 종합저축 그 상품이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 있었어요. 여태까지는. 그런데 이제 올 2월부터는 이제 일단은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2018년에 출시가 됐고요. 청년이 연소득 3,600만 원 미만이고 무주택자라면은 가입할 수 있고 현재 연 4.3% 이것도 꽤 이자율이 높은 편이죠. 이자율 적용이 됐었는데 그거에 더 업그레이드되는 올 2월 출시되는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같은 경우에는 주택 드림. 네, 주택 드림 그게 청약 이제 통장이고요. 네. 중의적 표현을 했나 보다. 네네. 꿈도 되면서 주택을 주기도 하고. 네, 그러네. 이름을 잘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입 기준이 완화가 됐어요. 연소득 3,600에
500이 아니라 5천까지도 그래서 연소득 한도가 좀 넓어졌고요. 이자율도 0.2% 정도 오른 4.5% 정도의 이자율 적용을 받고 한 달에 납입할 수 있는 납입 한도 돈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자동으로 전환이 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편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아까 주택 드림이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특별 대출하고 또 연계돼서 지원이 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주택 드림 청약통장으로 가입을 했는데 청약이 당첨이 됐다 하면은 특별 담보 대출을 또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분양가 6억 미만 주택에는 분양가 한 해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해주고 40년에 나눠서 갚을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대출 금리는 최저인 연 긴장이 돼. 2.2% 수준이고 결혼과 출산을 하면 추가 금리 인하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에 가입을 한 상태인데 자동으로 전환을 된다고 하니까 더 굉장히 간편하고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언제 과연 집을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연봉 5천이 될 때까지 하셔야죠. 네, 그러니까 연봉 5천이 될 때까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많은 청년분들이 아마 청약에 대해서 사회초년생분들은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건데 이 연 4.5%라는 이자율도 꽤 대단한 이자율이잖아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청년 도약 계좌예요. 근데 도약 계좌는 사실 지금 이미 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 제가 지금 소개를 드리냐면은 청년 희망 적금이라고 해서 2022년 2월에 출시됐던 또 적금 상품이 있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율이 5%인 상품이고요. 2년 동안 납입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납입액은 매월 50만 원씩 2년 동안 납입을 하면 1,200만 원이 되잖아요. 여기에 비과세예요. 이자 소득세가 0원이에요. 그리고 저축 장려금이라고 해서 이제 정부 지원 장려금이 들어가면 금리가 연 9.31%의 일반 적금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엄청난 납입 기간이 짧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청년 가입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되든 안 되든 일단 신청해봐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때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도 네. 했었죠. 막 서버가 폭파되고 그랬었어요. 은행 어플이 그랬는데 그래서 오부제로 실시도 하고 그랬었는데 원래 이런 정부 상품을 하다 보면 중도 해지되는 예를 들어 청년 내일 채용 공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중도 해지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탈하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납입 기간도 짧고 이러다 보니까 290만 명이 가입을 했다가 아직도 200만 명 가량의 가입자는 만기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근데 만기가 되는 게 다음 달이면 그쵸. 2월이 되니까 보통 만기가 다 이제 돌아오거든요. 200만 명 가량이 만기가 어떻게 돌아오잖아요. 만기를 타십니까? 네, 완주를 저도 하게 돼가지고 네, 그런데 그러면 다음 달에 이자를 타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럴 예정입니다. 어떻게 뭐 우리가 호떡을 좀 먹어야 되나? 어떻게? 드시고 네, 호떡은 얼마든지. 네. 네. 그래서 이거를 희망 적금을 완주를 하고 나면은 이제 생긴 목돈에 대해서 청년 도약 계좌로 일시납을 할 수 있게 정부가 추진을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 도약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더 중장기 상품이긴 해요. 7년 동안 최대 50만 원씩 자기가 납입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70만 원까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이제 지급을 하고 이자 소득에 대해 이것도 역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에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대 적용을 받으려면 매월 40만 원 이상 납입을 해야 되고 이게 그 유지 기간이 지금 7년이잖아요. 그러게. 5년이다. 죄송해요. 5년이잖아요. 네, 5년. 뭐 5년이나 7년이나 네네, 사실 5년. 길다. 네네, 예, 5년이다 길죠. 보니까 상당히 길어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2년간 했잖아요. 네네네네. 원금은 1,200이고 네네네, 그렇죠. 이자는 얼마 나옵니까? 이자랑 9몇 프로에 해당되면 거의 뭐 한 그래서 그게 이자랑 정부 지원금 다 합해가지고 그 정도 나오는 건데 어느 정도 될까요? 저 그냥 반올림해서 편하게 그냥 그러니까 네네네 그렇게 한 생각을 하는데 10%면은 120 나오는 건가요? 네, 그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편하게.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이게 그래서 좀 이탈률이 좀 심해요. 왜냐면은 그 5년이라는 납입 기간이 너무 그렇지. 길고 70만 원 그러니까 40만 네. 원부터 이제 그 네네네. 금리를 네네네.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보통 그 청년이
40만 원씩 5년을 넣는다는 거는 그 중간에 맞아요. 결혼이라는 맞아요. 부분도 있고 맞아요. 아니면 주택이라든가 이런 걸 구입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요. 종류가 있는데 그래서 음. 이 50만 이만큼 원 오시죠. 너무 네네. 예. 이 50만 원 2년을 완주를 하는 것도 상당히 큰 힘이 그렇죠.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생각보다 우리가 적금을 중간에 해지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또 그쵸. 상황들이 있잖아요. 급한 상황들이. 그렇다 보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도약 계좌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에 가입을 했을 때 가입을 했다가 3개월 뒤에 보니까 87%가 해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정부 입장에서는 청년들 위해서 만든 건데 너무 가입자가 저조를 하니까 희망적금 만기액을 일시불로 이제 납입을 해서 지원금을 좀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 부분을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2월이 되면은 도약 계좌로도 많이 목돈을 묶어 놓으려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네. 중간에 조금 유지를 하다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남겨주겠다는 또 기사를 네. 제가 얼마 전에 봤어요. 그래서 근데 또 그 비과세 혜택이라는 그게 딱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300만 원을 네네. 지금 다음 달에 쥐게 생겼는데 네네네네. 예, 그걸로 어떻게 뭘 하실 예정이신가요? 예. 저는 아무래도 좀 중고차를 좀 더 알아본다든지 땅을 300평을 사세요. 그래서 땅을 땅을 여성 농민 여성 농민이 되는 농민이 건가요? 돼서 땅을 직불금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만약에 농사가 네. 안 되면 나중에 들어가서라도 집을 짓고라도 살 수 있게끔 해봐야 되나요? 네, 그 용도는 예, 조금 더 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차를 좀 바꿔야 됩니까? 그냥 네. 사실은 아무 계획이 없어가지고 그 리스트가 딱 있어가지고 네.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사실 6%의 이자율도 세다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사실 이제 저축은행에 가보면 우대금리까지 적용하면 6% 정기적금 상품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청년 그 도약 계좌는 비과세 혜택이 저희가 이자 소득이면 그 지방 소득세까지 해서 15.4%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또 매기잖아요. 근데 또 이제 그거를 또 이제 면해준다는 게 좋은 매력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저는 2가지 정도 이렇게 계좌와 적금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예. 그럼 저희 어떻게 그 재미보라 통장도 좀 어떻게 비과세를 좀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한번 좋을 것 갈아타볼까요? 카카오 26주 적금 시작해야 되나? 네네. 네. 그래서 올 한 해는 좀 청년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왜 만 34세까지인지. 그래서 좀 올 한 해는 청년 정책이나 청년 이야기에 대해서 좀 많이 재미보라에서 취재를 해서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34세가 얼마 안 남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51자도 얼마 안 남았어요. 죄송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 2024년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이 사실은 엄청 많습니다. 맞아요. 이 책자 우리 어디서 발견했죠?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에서 300페이지가 넘는다면서요. 맞아요. 예, 그런 그 바뀌는 것 중에 정말 알짜만 모아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몇 가지 사실은 알짜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말하기 쉬운 걸로 하긴 했지만 저희 상황에 친화적인 네. 것들로 예. 그래서 혹시 이제 뭐 이 외에도 특히 이제 익산에서도 그렇고 뭐 전국적으로도 많이 그 바뀌는 것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그 교통 그렇죠. 그런 뭐 서울 쪽은 또 뭐 그 이렇게 패스 네, K패스. 그런 것도 한다고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좀 소개를 더 시켜드리고 또 이제 혹시 이런 저희 방송을 듣고 궁금하다 하시면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아예 PDF 파일로 네.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80메가베이스 정도 되는 이 파일을 다운을 받으시면 네네네. 300페이지에 대한 그 자세한 바뀌는 설명. 자세한 설명을 또 보실 수가 있지만 그냥 저희가 조목조목 나중에 한 가지씩 그냥 찝어드리면 그걸로 그래서 저희 2024년 우리 재미보라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계속 눌러서.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나름 또 알아보고 공부해서 말씀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 어떻게 다 네. 하셨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오늘 2024년 새해 첫 방송 마무리하면서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네. 자, 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